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 졸업반 학생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해외 연수 발표회였죠. 제이슨은 친구들과 맨 뒤 줄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선배들은 프랑스 파리로 갔고 재작년엔 호주 시드니였습니다. 올해는 어디일까? 이탈리아? 스페인? 아니면 영국? 제이슨의 옆자리 친구 브라이언은 이미 런던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60대의 백인 남성은 언제나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올해 우리 학교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럽이나 호주를 다녀왔죠.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수지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곧 여기저기서 의아해하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진짜? 거기 어디야? 북한이랑 전쟁 중인 그 나라? 제이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니. TV 뉴스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미사일 발사, 군사분계선, 긴장감 넘치는 정상회담. 그 외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가이드북을 탁 닫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하필 한국이야? 거기 위험하지 않아? 북한이 바로 위에 있다며? 앞줄에 앉은 제시카가 고개를 돌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내 사촌이 말하길 한국은 그냥 공장이랑 아파트만 있는 회색 나라래. 볼 게 뭐가 있겠어?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편인 아시아계 학생 에밀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안전해. 적어도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옆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 있었잖아. 16명이 다쳤고 3명이 죽었어. 우리 중 누구도 그날 밤 제대로 못 잤잖아. 한국엔 그런 거 없어.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거든. 그녀의 말은 강당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제이슨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고 부모님이 공황 상태로 전화했으며 학교는 일주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총기 사건 대비 훈련을 했죠. 경보음이 울리면 책상 밑으로 숨고 불을 끄고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훈련. 그것이 미국 고등학생의 일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과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죠. 여러분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이건 결정사항입니다. 출발은 3주 후입니다. 그렇게 발표회는 끝났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현대적인 마천루, 고궁의 조명.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K-파프, 한국 영화, 반도체 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어쩌면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3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이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여러 번 챙기고 한국어 기본 회화집을 읽어봤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죠. 그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후 학생들은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자신의 모습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천장은 높고 채광이 완벽했으며
어디를 둘러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와, 우리 공항보다 훨씬 좋은데? 보스턴의 로건 공항은 오래되고 비좁았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더럽고 와이파이는 느리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이슨은 자동화 기계들을 봤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몇 초 만에 통과하는 시스템. 이거 진짜 빠르네, 그는 감탄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도 놀라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히 돌아가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용 캐리어를 무료로 포장해주는 서비스까지 있었죠. 공항 로비로 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면세점,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제시카가 휴대폰을 꺼내 속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세상에. 다운로드 속도가 200메가야. 우리 집보다 빠른데? 학생들은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고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현대식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시트, 에어컨, 그리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약 50분 걸립니다. 편하게 가세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잘 포장되어 있었으며 차선은 명확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서 있었고 중앙 분리대에는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분단 국가라고. 브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처럼 안 보이는데. 제이슨도 동의했습니다. TV 뉴스에서 본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긴장감도 황폐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하고 번영하는 사회의 모습이었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산의 녹음이 보였습니다. 도시 안에 산이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예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죠. 버스는 강남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쇼핑몰, 명품 매장, 카페.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지하철 입구였습니다. 몇백 미터마다 지하철역이 있었고 각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망이 엄청 넓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700km가 넘는 노선에 24시간 운영하는 구간도 있죠. 요금도 싸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방은 미국 기준으로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비데, 욕조,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까지 완벽했습니다. 제이슨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강 위를 오가는 유람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와!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내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 첫날 밤 많은 학생들이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잠이 오지 않아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거리는 안전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그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Thank you. Have a nice night.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 참치, 마요네즈. 간단하지만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여학생이 혼자 지나갔습니다. 밤늦은 시간 혼자 이어폰을 끼고. 제이슨은 깨달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장면이야. 보스턴에서 밤 11시에 혼자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궁궐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광화문. 와, 진짜 크다. 브라이언이 감탄했습니다. 들어가자 너른 마당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어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학생들은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옛날 옷이나 입고 사진이나 찍는 거겠지,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화려한 색감의 치마 저고리가, 남학생들에게는 단정한 바지 저고리가 주어졌습니다. 제이슨은 곤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천은 부드러웠고 여밈은 독특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품위 있고 우아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각자 다른 색의 한복을 입고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제시카가 외쳤습니다. 평소 청바지와 후드티만 입던 그녀였지만 한복을 입자 마치 공주처럼 변했습니다. 궁궐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놀라운 건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 중동인. 모두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상이 아니야, 제이슨은 생각했습니다. 문화 그 자체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존중하고 즐기고 있어. 근정전 앞에 섰을 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국사를 논의하던 곳이에요. 기둥 하나하나에 용이 조각되어 있고 천장의 그림은 왕권을 상징해요. 학생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처마의 곡선, 단청의 색감, 비례의 완벽함.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브라이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광장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냄새, 양념의 향,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모든 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미로 같은 통로와 좌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이드가 학생들을 한 포장마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떡볶이를 먹어볼 거예요. 큰 팬에 빨간 소스와 가래떡이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능숙하게 떡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학생들은 일회용 접시에 담긴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안 매워. 하지만 매운맛 뒤에 단맛과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씹을수록 쫄깃하고 먹을수록 중독적이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다음은 빈대떡 차례였습니다. 커다란 철판에 반죽을 부어 구워내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습니다. 녹두의 고소한 향이 퍼졌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간장 소스에 찍어 먹자 입안 가득 풍미가 퍼졌습니다. 미국 팬케이크보다 훨씬 맛있어,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떡을 맛봤습니다. 반죽을 철판에 올리고 꾹꾹 눌러 동그랗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갓 구운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제이슨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피와 설탕과 견과류의 조화. 이건 행복의 맛이야. 그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제이슨은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좁은 통로지만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었고 음식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졌으며 상인들은 친절했습니다. 이게 길거리 음식이라고. 브라이언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동네 핫도그 트럭보다 훨씬 위생적인데.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장갑을 끼고 조리도구는 깨끗했으며 음식은 신선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제이슨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삶이고 문화고 정이야. 할머니가 건네준 호떡 한 조각에 담긴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연수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줄지어 들어왔고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교복 입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환영사 후 한국 학생 가이드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제이슨의 가이드는 민준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를 안내할게요. 복도를 걸으며 제이슨은 벽에 걸린 것들을 봤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과학 경진대회 트로피, 로봇대회 우승 현수막. 와, 엄청나네. 그는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STEM 교육으로 유명해요. 작년에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서 5개 메달을 땄어요. 첫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썼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 2학년 과정인데. 제이슨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참여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칠판으로 나갔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선생님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건 대학 수준인데. 브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다니. 다음은 과학 실험실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3D 프린터, DNA 분석기기, 로봇 팔. 이게 고등학교야, 대학 연구실이야? 제이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실험 프로젝트를 해요. 이번 주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학생들은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이미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급식실에 들어가자 넓고 깨끗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을 받고 줄을 섰습니다. 놀라운 건 메뉴였습니다.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그리고 디저트로 제철 과일까지.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제시카가 놀랐습니다. 제이슨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갈비찜은 부드럽고 양념이 완벽했습니다. 된장국은 구수했고 나물은 신선했습니다. 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료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급식은 무료예요. 정부와 학교가 지원하죠.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메뉴를 짜고 모든 재료는 신선해요. 제이슨은 보스턴의 학교 급식을 떠올렸습니다. 말라비틀어진 피자 조각, 시든 샐러드, 맛없는 초콜릿 우유. 그리고 그마저도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게 차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야. 학생을 존중하는 거야. 학생의 건강과 영양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식사 후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고 제이슨도 참여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농구는 보편적이었습니다. 패스, 슛, 응원. 땀을 흘리며 뛰는 동안 제이슨은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음악실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K-파프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동작, 동기화된 움직임, 에너지. 저들은 방과 후에도 연습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제이슨은 감탄했습니다. 노력하는 문화구나. 아무것도 쉽게 얻어지지 않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야. 학교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정리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시설, 급식, 선생님의 태도, 학생들의 열정. 모든 게 우리와 달라.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제이슨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봤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성장시키는 것. 한국은 그걸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우리 학교가 부끄러워졌다. 일주일의 연수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 유람선, 엔서울타워, 명동 쇼핑, DMZ 투어.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인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길을 물었을 때 멀리까지 안내해주는 행인, 음식점에서 서비스로 주는 반찬. 작은 친절들이 쌓여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제이슨은 다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하고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밤인데도 안전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반대편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아니, 하고 싶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이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한국의 이미지들로 가득했습니다. 경복궁의 지붕, 광장시장의 호떡, 학교 급식의 갈비찜, 한강의 야경.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보스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비좁은 터미널, 불친절한 직원, 느린 와이파이. 아, 돌아왔구나.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교하게 되었고 질문하게 되었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보안 요원의 검사를 받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차갑게 식은 감자튀김, 시든 샐러드, 그리고 색깔 모를 소스가 뿌려진 치킨 너겟이 놓였습니다. 제이슨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갈비찜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영양가 있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 오후 수업 중 총기 사건 대비 훈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익숙하게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하고 기다렸습니다. 제이슨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거 없었어. 학생들은 걱정 없이 공부했고 밤에 안전하게 걸었고 미래를 꿈꿨어. 근데 나는 지금 책상 밑에 숨어서 총소리가 나지 않길 기도하고 있어. 그날 저녁 제이슨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왜? 제이슨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교육 수준이 높고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뭔가 다른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학문뿐 아니라 삶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문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느꼈어요. 저는 안전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여기선 매일 총기 훈련을 하고 급식은 영양가 없고 미래가 불안해요. 며칠간의 대화와 논쟁과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제이슨은 한국 유학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국제학교 정보, 학비, 기숙사, 커리큘럼.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매주 전화하고 방학엔 돌아오기. 제이슨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를 자퇴하는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만류했습니다. 왜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그만두려는 거지? 하지만 제이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교육을 원해요. 그리고 그건 여기 없어요. 한국 유학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입학시험, 한국어 공부. 모든 게 처음이었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 단계마다 제이슨은 동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지만 문법과 발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입학시험 날이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한국어 능력 테스트. 제이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고문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서울국제고등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제이슨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비록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의 열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이슨은 짐을 쌌습니다. 옷, 책, 노트북, 그리고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왔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미쳤어. 제이슨은 웃었습니다. 아니, 정신 차린 거야. 공항에서 부모님과 포옹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지내. 아프지 말고. 자주 전화해. 아버지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용기 있는 선택이야.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14시간의 비행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학교를 둘러보고 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유럽인.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첫 수업은 긴장됐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됐지만 선생님은 영어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열심히 필기했고 모르는 건 물었습니다. 수업 후 한국 친구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 친절함이 제이슨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급식 시간, 익숙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밥, 반찬들. 제이슨은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맛은 기억보다 더 좋았습니다. 방과 후 제이슨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어. 나는 용기를 냈고 선택을 했고 여기 있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고 친구들이 생겼고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향수병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이슨은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제이슨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에요. 1년 후 제이슨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로봇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스턴에서 친구 브라이언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우리 학교 또 총기 사건 경보 있었어. 다행히 오발이었지만 너는 거기서 잘 지내?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전한 거리, 밝은 가로등, 평화로운 사람들.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응, 나는 정말 잘 지내. 여기는 안전하고 교육은 훌륭하고 미래는 밝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용기를 내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제이슨은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 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확장이었고 편견의 붕괴였고 자아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두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학, 미국 대학, 아니면 유럽,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마이너스 존중, 질서, 열정, 친절, 그리고 용기 마이너스 이 글을 어디서든 성공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교정을 걸으며 제이슨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나는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위험은 편견과 무지였어. 나는 그걸 극복했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 이제 나는 달이야. 미국과 한국을, 동양과 서양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그리고 이 다리 위에서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제이슨은 일기를 썼습니다. 디어 다이어리, 오늘로 한국 생활 3년째. 돌이켜보면 모든 게 기적 같아. 한 번의 연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무지한 미국 고등학생이 아니야. 나는 세계 시민이고 평생 학습자고 문화의 달이야. 한국 고마워. 내가 내게 준 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렌즈야. 그 렌즈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지 기대돼. 세상아, 나 준비됐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제이슨은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될 그의 여정을 꿈꾸며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그리고 끝없이 펼쳐질 미래를 향해